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일찍부터 와서 성실하게 기다리고 있던 조현일 해설위원과 헐레벌떡 시간에 겨우겨우 맞춰서 들어온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그리고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숨 좀 돌리셨나요? 네. 네. 저희는 뭐 저희는 언제 한 쌍이다. 한 쌍이다. 자, 과연 이 2대1 조합이 또 언제 또 깨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안타까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화가 나는 소식이기도 하고요. 고양 캐롯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죠. 결국에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 위기로 이제 꾸준히 좀 자금난에 좀 압박을 받아왔던 고양 캐롯인데 결국 구단의 운영 주체인 데이원 스포츠가 이제 백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기업 한국과 좀 구단 인수 협상 중이라는 발표가 났는데 일단 뭐 선수단 임금도 물론이고 사무국 임금 또 기타 용역 업체들까지도 좀 임금이 좀 밀리면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뭐 사업이라는 게 또 기업이라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즌 첫 해 매각이라는 사실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사실 조금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뭐 올 것이 왔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모기업이 또 어려워지면서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경영진이 자금을 마련해왔지만 또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연말부터 이제 협상에 나섰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일찌감치 논의가 된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가장 피해를 받는 건 또 고양 캐롯의 선수들 그렇죠. 그리고 또 농구 팬들도 역시 야 어떻게 1년을 못 버티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사실 그렇죠. 굉장히 또 화도 나고 또 배신감도 느끼고 굉장히 좀 농구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지난 연말부터 논의해 왔다고 하지만 사실 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생기자마자 논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근데 뭐 드러났던 것보다 상황은 굉장히 더 심각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이제 지난 구단 가을에 창단식 할 때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뭐 4년치 플랜이 다 갖고 있다. 그렇죠. 뭐 좀 더 지켜봐달라. 뭐 그런 우려 섞인 시선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구단인데. 저 자금도 다 마련돼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네. 생각보다 좀 너무 빨리 위기가 찾아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애초에 뭐 KBL 가입 과정에서도 회비 15억을 한 번에 내지 못할 정도로 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3월에 남은 잔액도 낼 수 있을지 일단은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이 보통 농구단을 운영한다라고 친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네로라는 이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데 15억을 납부를 못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만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자금이라고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플랜을 짜놓고 있어야 되는 마당에 가입비를 못 낸다? 이거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초반부터 뭐 계속해서 의문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기업에서는 문제 없다. 뭐 소통에 좀 오류가 있었고 이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을 불식을 시켰는데 네. 결국에는 자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충격적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불안한 요소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정이 탄탄한 팀에게 빨리 구단을 넘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지금 다들 불경기이고 사실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또 진작에 했다면은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어쨌든 나라 안팎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적자가 불보듯 뻔한 이 농구단을 품을 수 있을 기업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물론 이제 기사에는 한국과 추진 중이다라고 했지만 낙관적이진 않다는 게 또 업계의 반응입니다. KBS가 이렇게 인수를 할 수 KBS 없겠죠. 인수가요? 그 조코피 TV가 혹시나 조코피 TV가 대신 정말. 15억 원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네, 진짜 저희가 뭐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거기까지 가네요. 라디오 생방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좀 저희는 어쨌거나 KBS 식구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이 좀 쓰이는 거죠. 농구 팬이자 KBS 식구로서.
마침 혹시나 행여나 우리 KBS 사장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그렇죠. 전 경기 중계 네, 좋죠. 전 사원 참여. 네, 예전에 실제로 지상파 한 채널에서 KBL 처음 프로 출범했을 때 그렇죠. 부산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옛날 야구도 그랬고요. 네. 예. 자, 근데 참 뭐 지나고 나서 사후 약방문이긴 합니다만 뭐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지.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한참 승인이 또 보류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조금 더 꼼꼼하게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KBL 입장에서는 승인을 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피해를 받는 건 선수들이고 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낸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어떤 자료를 들고 오면은 그래 일단 이 자료를 믿고 선수들이 일단 뛰어야 되니까 선수들이 못 뛰게 되면 사실 뭐 워낙 파급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알면서도 속아준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또 참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아마 뭐 설마 그쵸. 했을 네, 것 같다는 컸겠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입비 15억 원 분 중에 1차분 5억 원도 이제 기한 넘겨서 제출을 했고 이제 네. 잔금 1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만약에 가입비 잔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KBL은 계속 대책을 좀 논의 중이다. 뭐 지켜보고 있다는 똑같은 답변을 좀 일관하고 있는데 네. 구단들 사이에서는 이제 만약 가입비 잔금 못 낸다. 그럼 현재 K러시 5위가 좀 유력하고 또 네. 플레이오프 진출도 충분히 가능한 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참가를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네, 그러면 진짜 선수들이야말로 진짜 큰 피해자가 되는 그쵸, 건데. 그쵸. 네, 아예 플레이오프에서 배제시키고 7위 팀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뭐 심지어 그런 말도 시즌 초엔 들렸어요. 이게 해체가 된다면은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뭐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저는 그런 충국은 좀 안 일어나기를 네.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절대 네. 없어야겠죠. 일단은 3월 31일이 그 가입비 잔금 10억 원을 납부하는 이게 참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가입비 납부 뭐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3월 말이면은 6강 플레이오프가 이제 즈음 진행 중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진출하고도 아예 그냥 리그에서 아웃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제 규칙을 어긴 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출전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안타깝습니다. 가장 뭐 답답하고 속상한 거는 그 소속팀 선수들이겠죠. 그 구성원들일 것 같은데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KBL 이야기 계속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경기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대 LG의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4쿼터 2분 30여 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96대 91로 LG가 5점 앞서고 있는데 방금 석점을 가스공사가 넣었어요. 그래서 96대 94 2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이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이게 뭐 현재 LG가 2위 그리고 가스공사가 추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뭐 LG가 2위긴 합니다만 이 2위를 절대 지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3위와도 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상위권 팀들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KG 신성공사조차도 승리하는 경기를 보면은 가까스로 이긴 경기 많을 정도로 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기든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위로 시즌을 마치게 된다면은 플레이오프 4강 직행이잖아요. 네. 예, 또 다른 걸 치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2, 3, 4위가 다들 2위 자리를 굉장히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서울 SK가 모비스를 이기면서 2위 경쟁 더 치열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비스와 SK의 승차가 또 반경기고요. 또 창원 LG와는 각각 한 경기 반 2경기 차이인데 사실 뭐 1위와 2위의 차이는 이제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 갔을 때 이제 홈코트 어드밴티지의 차이가 있고 사실 2위와 나머지 팀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4강 직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창원 LG가 지금은 이기고 있지만 또 직전 경기에서 KCC를 상대로 큰 점수차를 졌기 때문에 사실 모비스와 SK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모비스와 SK 선수들은 한국가스공사를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창원 LG가 무려 뭐 100점에 가까운 득점을 넣으면서 지금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은 2위 사실 1위 싸움보다도 2위 싸움이 더 재밌게 되는데 뭐 이제 후보는 한 3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이 3팀 중에 과연 어떤 팀이 2위로 올라갈지 세 분의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시즌 초반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SK 저도 네.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진 않았어요. 저도 예. 처음 듣는데.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 네. 저희 둘이 아마 똑같이 네. KGC, SK 이렇게 네. 이강 구도로 얘기했었던 그 정도로 걸로 두 기억합니다. 분의 말씀에 관심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게 되게 신경을 쓰면서 듣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고. 네. SK 상승세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2위로 SK가 되지 않을까. 손대범 기자는 SK 2위로 올라갈 것이다. 네, 저도 SK. 어떠세요? 저는 또 그러셔야죠. 아, 방송 재미없게 하신다고. 잘 말씀하셨네요. 저는 이제 LG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네, 창원 LG가 어쨌든 감독을 바꾸자마자 너무 잘해주고 있고 또 원정에서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2위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 캐롯이고 6위 경쟁도 무척 치열합니다. 현재 순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1위는 KGC가 차지하고 있고요. 또 2위는 LG입니다. 그리고 SK와 모비스가 또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5위는 마음고생이 심할 고양 캐롯입니다. 그리고 6위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 전주 KCC가 17승 20패로 6위를 지키고 있지만 수원 KT와의 승차는 반경기 네. 그리고 7위 수원 KT를 반경기 차이로 쫓고 있는 게 원주 DB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는 가스공사는 이 경기를 지게 된다면 6강 플레이오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KCC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종현 선수의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 그렇죠. 트레이드가 된 후에 경기에 나섰나요? 네, 일단 첫 경기였던 5일 LG와의 홈 경기에서 나섰었죠. 15분 동안 뛰면서 또 팀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 사실 뭐 큰 걸 바라고 영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워낙 빅맨이 없기 때문에 뭐 적극 리바운드에 가담해주고 뭐 패스해주고 수비에 가담해주고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면서 또 본인도 의지를 보였고요. 사실 캐롯에서 출전 시간이 갈수록 줄다 보니까 약간은 위축될 법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서 네. 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승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한다면은 이제 두 선수의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려대 시절 때부터 뭐 아주 좋은 영혼의 콤비라 불렸었고 그리고 또 고양 캐롯에서도 한솥밥을 먹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주 KCC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사실 두 선수는 뭐 엄청나게 친합니다. 또 이승현 선수의 SNS를 가보면 또 이종현 선수와 이 정도면 거의 뭐 친형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얼마 전에는 이종현 선수가 이승현 선수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네, 같이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종현, 이승현 콤비로 KC가 부활을 할 수 있을지 KBL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WKBL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생명 대 BNK 경기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네. 이제 경기가 종료가 됐나요? 현재 용인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삼성생명과 BNK 경기는 4쿼터인데 삼성생명이 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한때 10점 차까지 달아났었는데 BNK 썸의 또 추격도 만만치가 않고요. 하지만 또 반격하는 삼성생명이 2분 37초 남겨 9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여자농구에서는 우리은행이 매직 넘버를 2로 줄였습니다. 이제 곧 정규리그 우승 확정이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을 상대로 2패를 떠안으면서 잠깐 위기를 겪나 싶었지만 뭐 워낙 전반기에 벌어놓은 승수가 많았고요. 현재 7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우승 매직 넘버가 2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경기가 10일 하나원큐고요. 13일 또 BNK전인데 이 두 경기를 뭐 승리한다면 일찌감치 매직 넘버 지우면서 우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빠르게 또 늘 그랬듯이 왕조를 건설했을 때처럼 빠르게 매직 넘버를 지우고 플레이오프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자농구 후반기 폭풍의 눈이었던 KB 박지수 선수가 부상 때문에 또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2월 1일이었죠. 청주에서 열린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 박지수 선수가 후반전에 이제 손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간 좀 탈구 정도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결국 수술을 결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일단 KB 입장에서는 뭐 거의 마침 딱 의욕을 불태우던 시점에서 그렇죠. 또 에이스가 이탈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이 플레이오프 구도도 약간 좀 굳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박지수 선수가 전력을 이탈한다는 건 이제 KB의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남은 경기를 이제 박지수 선수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모두 이기면서 또 다른 팀들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박지수 선수가 결국 뭐 빠지게 되면서 이 KB스타즈는 뭐 안타깝게도 플레이오프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진 상황이 됐고요. 네. 다음 시즌에 이제 박지수 선수의 좀 건강한 그런 플레이를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헌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마어마한 대기록 하나가 나왔죠.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NBA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홈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마침내 오늘 36득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카림 압둘자바가 갖고 있던 38,387득점의 기록을 넘어서서 NBA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가 됐습니다. 와, 근데 사실 이 기록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비슷한 세대들이 농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의 시점보다도 더 전에 세워진 어마어마한 대기록이었고 과연 그때도 이 기록을 누가 깨가 이 기록이 깨질 수나 있을까라는 말을 했었군요. 말했었는데 드디어 깨졌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페이더웨이 슛으로. 이게 지금 03학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03학번이 아직까지 학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근데 맞네요. 네. 학점이 올해 뿌린 거예요. 장수생. 네. 장수생. 2003년에 데뷔했으니까 네. 올해 횟수로도 드래프트 나온 20년. 친구들이 2003년생이거든요. 네. 와,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 부자 관계의 NBA 선수를 제일 많이 상대해봤어요. 제일 많이 만났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꾸준함이 압둘자바를 넘는 그런 이 원동력이 됐고 20번째 시즌인데 평균 득점이 30점. 제가 봤을 때는 르브론 제임스의 이 통산 기록보다 이 기록이 더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와, 과연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정도 더 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4만 점이라고 하는 또 전대미문의 이 예. 기록을 달성할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저희는 건강한 르브론 제임스를 볼 수 맞아요. 있지 네. 않을까. 와, 과연 이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 이제 한 점 한 점 넣는 점수가 무조건 신기록이지 않습니까? 역사죠. 예, 이제 네.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좀 기쁘기도 합니다. 이제 아까 아담 실버 총재가 이제 위트니스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목격자가 되고 있다. 그렇죠.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데뷔할 무렵에도 똑같은 단어로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좀 웃었거든요. 네. 네, 너무 과장 광고다 했는데 네. 진짜 역사 그 자체를 저희가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로 영상을 봤는데 이제 카림 압둘자바가 경기장에 와서 마지막에 공을 또 전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좀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득점 1위를 가지고 있던 날짜가 14,000일이 넘었어요. 와, 40년. 40년인데 또 굉장히 자존심이 세신 분인데 그렇죠. 그날은 또 오늘은 또 환하게 웃으면서 공을 건네주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니까 또 뭉클하더라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경기 티켓 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어마어마했죠. 장난 아니었죠.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이 오클라호마 시티전 이제 LA 레이커스 스테이플 센터 홈 경기였는데 아래층 좌석 가격은 이제 한화로 205만 원부터 시작이 됐고요. 시작가가요. 네, 코트 사이드 한마디로 선수들 벤치 바로 뒤에나 이 중계석 바로 뒤에 이렇게 가까운 네. 거의 맨 앞자리는 한화로 거의 이제 9천만 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장에. 한 장에. 티켓 한 장에. 네. 네. 패밀리석 아니고 예. 네, 한 장에. 네. 근데 르브론 제임스 가족들은 다 맨 앞자리에 있더라고요. 초고급 승용 찬대값이네요. 그렇죠. 이날 오늘 경기 3층 좌석값이면은 오클라호마 시티나 미네소타에서 1층에서 볼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고가까지 올라갔고 사실 미러키 벅스전에서 기록이 달성될 거라 예상한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1층 그날 경기는 1층 1억이 넘었습니다. 네. 1억이요? 네. 왜냐면 오늘 36점 이상을 넣어줬어야 됐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 36점을 못 넣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미러키전이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정작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지 중계를 보니까 이제 몇 명의 이제 중요한 주요 인물들이 왔는데 르브론 미안한데 나는 미러키는 뭐 그때는 못다라고 했더니 오늘 뭐 그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르브론 제임스가 기록을 깨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것들도 르브론 제임스가 좀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뭐 어마어마한 대기록도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통산 기록들 있잖아요. 사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득점 기록도 깨졌습니다. 앞으로 이 기록은 정말 깨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웨스트브룩의 트리플 더블. 시즌 횟수. 네, 총 횟수. 총 횟수. 네. 저는 요키치가 있어가지고 근데 언젠간 쫓아가지 않을까 싶고 예. 개인적으로 저는 어시스트. 어시스트가 지금 존 스타턴이 은퇴할 때까지 15,806개를 했거든요. 너무 많다. 근데 지금 현역 중에 1위가 크리스 폴인데 네. 11,00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선수가 뛰어넘으려면 4,000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4,000득점이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15,000개 깨려면 85경기잖아요. 네네. 80경기씩
20년 뛰면서 매 경기 어시스트 10개 해야 됩니다. 와. 근데 스타턴이 그랬어요. 거의 안 결정 안 그렇네요, 하고. 진짜. 절대 못 깰 것 같고 저는 윌트 체인벌린의 한 경기 한 시즌 평균 50.4득점. 네. 평균 54. 평균입니다. 평균. 네. 출전 시간 48.5분. 그러니까 48분인데 왜 48.5분이냐면 연장전. 연장전이 있었거든요. 네. 안 이 두 쉬고. 가지는 깨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네. 어마어마한 기록들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대기록 살짝 빛이 발했던 거는 레이커스 패배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징크스죠. 네. 르브론 제임스가 기록 깰 때마다 레이커스 소속팀이 다 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레이커스는 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전을 무조건 이겼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순위 경쟁 때문에. 순위 경쟁을 직접적으로 펼치고 있고 그리고 홈 연전이고 또 다음 경기가 미러키기 때문에 이 경기에 많은 힘을 쏟았어야 됐는데 르브론의 38득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가 사실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네.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데이비스의 소극적인 플레이가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네. 뭐 허세 이상하게, 플레이 한 번 빼고는 전체적으로 어수선했죠. 우리 전체 분위기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이커스 경기 외에도 또 여러 경기들이 있었는데요. 경기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뉴욕이 올랜도 원정에서 102대 98로 이겼고요. 애틀란타는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107대 116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듀란트와 어빙이 없었던 브루클린을 상대로 116대 112로 이겼고요. 멤피스와 시카고 경기는 멤피스가 4쿼터에 힘을 내면서 104대 89로 대승을 따냈습니다. 덴버 미네소타 경기는 덴버가 무려 146대 112로 이겼고 네, 마지막 레이커스 선더 경기는 레이커스가 130대 133으로 패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NBA 큰 이슈 카이리 어빙의 이적입니다. 저희가 진짜 이럴 거를 왜 이제 와서? 아니, 근데 저는- 저희가 그 작년이었죠. 시즌 초에 그 유대인 관련 발언이 있을 네. 때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트레이드 보내지 않겠어?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시즌 중에 계속 그런 뭐 기조가 보이지 않길래 설마 같이 가나 했는데 역시 발언 하나로 네, 둘의 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났죠. 진짜 그래도 약간은 아름다운 장면이 몇 번은 있었습니다만 네. 역시나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듀란트는 계속 브루클린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도. 네, 일단은 뭐 어빙이 트레이드되고 48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5시에 트레이드 마감일이 있거든요. 네. 뭐 듀란트가 트레이드가 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닐 이상할 겁니다. 것 같지는 진짜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어빙의 댈러스행 뭐 이제 오늘 그 기사가 난 걸 보니까 댈러스 입장에서는 D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B 플러스의 트레이드다라는 판단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사실 댈러스는 굉장히 고점에 산 거고 그렇죠. 네, 브루클린은 그냥 걸어 나갈 수 있었던 선수를 매물로 왕창 소위 말해서 뜯어왔기 때문에 네, 미래도 가져오고 직전까지도 그렇죠. 데려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평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게 돈치치랑 어빙이랑 잘 어울릴까도 사실 걱정이 되고 네. 물론 이제 돈치치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어빙이라는 좀 독특한 인격의 소유자를 어떻게 잘 맞춰갈까. 네. 근데 돈치치가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 이제 연장 계약을 만약에 어빙이 댈러스랑 하기 싫은데 이러면 이제 댈러스는 완전히 완전 다 폭삭 뺏기는 거죠. 많이 버리는 거죠. 네. 네. 이 어빙의 성격을 두고 독특한 인격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사석에서는 장난 아닙니다. 저희는 지상파니까요. 정말 돈치치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 소식 전하면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결장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아이고. 네. 네.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돌아올 예정이고 이번 올스타전도 뛰지 못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뉴올리언스는 브랜든 잉그램이 돌아오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이언이 좀 여유 있게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올스타 휴식기 이후 후반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쯤 복귀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이제 한 2주, 3주 정도면 이제 복귀를 하는데 워낙 네. 뭐 하체 부상이 많았어서 이 펠리컨스의 메디컬 팀들도 상당히 지금 조심해서 복귀 네.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해드렸던 KBL 농구 지금 쿼터 거의 마치고 있는데요. 106대 102 넉점 차로 LG가 앞서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